오늘도 차트 분석에 앞서서 문의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엔벨로프 하늘색 선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이 선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영상 3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용도가 많은 선입니다. 그런데 제 시청자분들 중에 주린이 분들도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 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잘못 쓰면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오늘은 대략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부분에서만 활용하셔야지 제 멋대로 응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선의 가장 큰 용도는 상승 추세에서 지지선의 역할입니다. 일단 이 용도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락 추세 같은 데에서 절대 응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린이 분들은 절대 하락 추세에서 기술적 반등 같은 거 어설프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단타는 고수들의 영역이니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수도 없이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적 반등도 고수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바닥에서 기다가 치고 올라오는 종목의 상승 초입을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아직 2차 상승, 3차 상승도 건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차근차근 가시면 됩니다. 제가 나중에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주식을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스윙 매매 1단계 과정, 스윙 매매 2단계 과정,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철저하게 단계별 학습 과정을 거치게 할 것입니다. 1단계가 마스터가 안 되면 절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린이 시절 너무 쓰라린 경험을 많이 했기에 그런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쓰고 있는 이 엔벨선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석경 AT 일봉 차트입니다. 일단 타점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이 지점이 맞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타점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분명 첫 번째 보조지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타점을 잘못 잡으면 바로 급락을 맞게 됩니다. 이토록 원칙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차트에서 타점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점이 나온 날 거래량이 엄청났지만 정작 가격 차트에서는 음봉이 떴습니다. 제가 저 음봉을 뭐라고 정의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매물 소화 음봉이라고 칭했습니다. 저 음봉이 온몸으로 쏟아져 나오는 매도세를 다 받아낸 것입니다. 저 음봉이 매도 물량을 거의 다 소화했기에 이후 매도 물량이 거의 없어 저렇게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타점이 나오면 그날 음봉이 뜨더라도 원리를 이해하시고 종가에 진입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다음날 시가에 진입해도 되지만 만일 시초에 갭으로 뜰 경우 그만큼 상승분을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차트상 타점이 나오면 그날 바로 종가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을 제가 뭐라고 칭했습니까? 상승의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윗꼬리 양봉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매물 소화 양봉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에 등장하는 각 캔들의 의미를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에 작은 음봉도 2개가 보입니다. 모두 매물 소화 음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랫꼬리와 윗꼬리가 동시에 달린 양봉들은 매물을 소화하면서 동시에 상승의지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번에 고수는 음봉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고수는 양봉의 경우 어떤 형태의 양봉을 좋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아랫꼬리 양봉입니다. 그럼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고수는 다른 형태의 양봉보다
아랫꼬리 양봉을 좋아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위에서 매도세가 찍어 누르는데도 그 힘에 밀리지 않고 밑에서부터 강력한 매수세로 치고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연어가 산란을 위해서 강상류로 오르기 위해 힘차게 물을 거슬러 오르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캔들 공부를 할 때 이 캔들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연어 캔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차피 저랑 같이 공부하실 거니까 이제 이 캔들을 상승해지 내지 연어 캔들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 제대로 배웠습니다. 고수는 아랫꼬리 양봉, 즉 연어 캔들을 좋아한다. 이 명제를 머리에 각인시키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상승세 꼭대기에 마지막으로 생긴 장대 양봉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캔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똑같은 유형의 캔들이라 해도 그 캔들이 형성된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양봉 형태를 자체적으로 해석하자면 매물소와 양봉입니다. 윗꼬리 양봉이기 때문입니다. 상승 초입에 이러한 윗꼬리 양봉은 아주 좋은 양봉입니다. 온몸으로 매도세를 다 받아내며 다음에 나올 캔들이 받을 저항을 미리 받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윗꼬리 캔들이 고점에서 발생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점에서 생긴 윗꼬리 양봉은 하락 추세 신호입니다. 이 말을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바로 옆에 2차 고점에서 생긴 양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입니다.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매도세를 저 양봉이 받아내기는 했으나 더 이상 치고 갈 힘이 없어서 매도세에 밀린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윗꼬리 양봉, 즉 매물소와 양봉은 더 이상 상승 여력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저항 라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벌입니다. 독일군이 우리 아군이고 프랑스군을 적군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적군의 마지노선을 뚫기 위해 아군의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 마지노선을 뚫지 못해 다시 우리 아군이 후퇴한 형국입니다. 이를 차트에서는 저항 라인이라 합니다.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 저항 라인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항 라인이란 말 대신에 마지노선이란 말을 많이 쓰겠습니다. 마지노선은 프랑스군의 마지막 저지선이란 뜻입니다. 적군인 프랑스군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뚫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각오로 저 라인을 사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군 즉 독일군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갑군단을 동원해도 저 라인을 뚫기 힘들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저항 라인이라는 것이 주식 투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앞으로 저항 라인과 마지노선은 동의어로 쓰인다고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반말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으로 빙의하여 말투를 그렇게 쓰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점에서 형성된 윗꼬리 캔들은 저항 라인에서 가로막혀 결국 마지노선을 뚫지 못했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음봉이든 양봉이든 최고점에서 발생하는 윗꼬리 캔들이 바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것이다. 오늘 매매일지를 쓰실 때 요런 거를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서 형광펜으로 밑줄 쫙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 하늘색 선, 즉 엠벨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설명했습니다. 이 선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일종의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이 지지선이 깨지면 상승 여력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 바깥쪽에서 이 선을 따라가던 캔들들이 이 선 안쪽으로 들어오면 상승 여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밖에 있던 캔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매도 타이밍이 됩니다. 이 차트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상승을 하지만 결국은 다시 급락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선 안으로 들어오는 타이밍에 무조건 매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선을 완성시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이 선의 가장 적정한 각도를 찾아내기 위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수치를 변경시켜 보았습니다.
저는 실전에서 많이 경험을 했기에 밖에 있던 캔들들이 꼭 이 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 지지선이 깨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면 과감하게 매도를 합니다. 이 차트에서 가만히 보면 마지막에 생긴 장대 양봉의 끝 지점과 이 하늘색 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것입니다. 매도 타점인 것입니다. 가장 좋은 그림은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충분히 경험하시면서 매도 타점 잡는데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선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메뉴바가 나옵니다. 밑에 수식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보이시는 메뉴창이 뜨면 위에 메뉴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되어 있던 보드가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지표 공란에 엠벨1이라고 칩니다. 수식 이름에도 엠벨1이라고 칩니다. 그 다음 큰 공란에 요 수식을 넣어줍니다. 이 수식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식이란 메뉴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지표 조건 설정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지표 조건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런 화면이 뜰 것입니다. 그럼 공란에 이런 조건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선을 하늘색으로 바꾸고 굵기를 3포인트로 해줍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맨 위에 메뉴에서 작업 저장을 클릭합니다. 실수로 이걸 안 누르면 도루묵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메뉴에서 닫기를 누릅니다. 이제 지표가 완성되었습니다.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화면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우클릭을 합니다. 메뉴창이 뜨면 지표 겹치기를 누릅니다. 공란에 엠벨1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뜰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른쪽 Y축 표시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하늘색 선이 생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때 사용합니다. 캔들이 선 안으로 들어오거나 캔들과 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을 때가 매도 타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차트에서도 2차 상승에서 정확한 매도 타점을 잡는데 이 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에 간 종목들을 돌려보면서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동신건설입니다. 먼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타점이 정확히 두 개가 나오네요. 일단 첫 번째 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오늘 배운 대로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이 이 종목을 샀다고 가정하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했을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차트는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매도 타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먼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라면 라인 안쪽으로 캔들들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쭉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캔들 공부를 할 게 하나 나오네요. 음봉 4개가 연달아 나오는 지점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하늘색 선, 즉 지지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이 구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거래량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한 것을 철저하게 복습하셨던 분들이라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급락이 나오는 시점에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세력들이 개미들에게 본전 탈출 내지 수익 실현의 기회를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돌려보며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음봉이 추세 전환을 알리는 도지 캔들이라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후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상황에서 정확히 매도 타이밍이 보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윗꼬리 캔들들입니다. 적의 저항 라인 즉 적의 마지노선을 뚫지 못하고 아군이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기서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 매도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검은 화살표 지점에서 하한가까지 단숨에 급락한 것이 보이시나요? 저런 거 하나 당하면 멘탈 나갑니다. 우와, 주포 새끼가 악질이네요. 저렇게 개미들을 떨어버리고 다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갭으로 떠서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다음날 급락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급등을 시킵니다. 이건 악질이 아니라 완전 변태 새끼네요. 결국은 마지막에 최고점에서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줄줄 흐르다 오늘 다시 급반등이 나왔네요. 여하튼 이 새끼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입이 더러운 놈이 아닌데 욕이 절로 나오네요. 이분 그러니까 이 종목을 관리하시는 세력의 주포께서는 상당히 변덕이 심하신 분이시네요. 제가 볼 때 조울증 환자가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나중에 고수가 되면 이런 놈들도 우리가 갖고 놀 수 있습니다. 왠 줄 아시나요? 차트를 분석하다 보면 주포의 성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세력들도 다 역할 분담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뉴스나 공시 띄우는 거 작업하는 놈 따로 있고 작업 들어가기 전에 사채 시장에 큰 손들 섭외하는 놈 따로 있고 자동 매매 같은 거 하는 놈 따로 있고 그 중에 화가라는 놈이 있다고 합니다. 이놈이 말 그대로 주가의 그림을 그리는 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개미떨기 전문가라고 합니다. 개미들의 공포 심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놈들이 이 일을 한다고 하네요. 세력들이 어떻게 개미들을 떨어내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화가놈은 가격 조정이란 수법을 쓴 겁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개미들의 공포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놈입니다. 제가 만일 억대 트레이더가 되면 이런 새끼들은 제가 다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포커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지만 레이스 하나는 끝내주게 하거든요. 하하 농담입니다. 여하튼 이놈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본질적으로 세력과의 눈치 싸움입니다. 고도의 심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놈들 꼭대기에서 놀아야 합니다. 놈들에게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고수가 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우리는 바닥에서 타점 잡기만 죽어라 연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차트로 가겠습니다. 현대 BNGS입니다. 먼저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정확히 두 개가 나오네요. 먼저 첫 번째 타점에서 진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차트를 돌려보다가 이 종목을 발견하고 고민합니다. 오늘 타점이 나오기는 했으나 오늘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될 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복습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이 나온 날 상한가 간 종목이 보이면 기업 분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업이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오늘 왜 상한가에 갔는지, 재무는 탄탄한지, 영업이익은 잘 나오는지 이것도 자세히 설명한 부분이 있으니 영상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다 분석해보고 내일 시초가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물론 단주 매매로요. 그럼 다음날 아침 상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제가 분봉을 봐야 알겠지만 대략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봉이니까 안 되겠네요.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아 분봉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60분봉입니다. 한 칸이 하루입니다. 첫 상한가 간 날, 다음 날을 보시길 바랍니다.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쭉 밀린 겁니다. 12시경에 다시 반등해서 종가에는 대략 5%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주 매매로 연습하시면서 이런 거를 다 공부해 두어야 합니다. 고수들은 이런 상한가 패턴을 다 알기 때문에 상한가 간 종목들의 종가 매매로 들어가서 시초에 갭든 부분을 먹고 나오는 거죠. 제가 뉴스 매매 귀신이란 젊은 트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 강도 분석도 몸에 익혀두셔야 할 공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고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단주 매매로 한 주만 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후 주가의 향방을 느긋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 차트는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상한가 한 번 주고 줄줄 흘러내리며 개미 떨어버리고 다시 저점에서 상한가 한 번 주고 개미 떨어버리고 전형적인 기간 조정 개미 떨기 수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까 본 차트보다는 주포가 훨씬 점잖은 놈입니다. 최소한 변태는 아니니까요. 차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거는 너무 익숙한 차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드를 불리게 되면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공부할 게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올 한 해는 꼭 공부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본 차트입니다. 골든 센추리입니다. 저도 아직 종목 분석을 못했습니다. 3연상을 갔는데 깜빡하고 종목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거 유심히 봐야 합니다. 이게 대시세의 초입인지 작전 세력의 장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아, 제가 보여드릴 차트가 또 있습니다. 작년에 유명했던 주가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영풍재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세력들의 실체입니다.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짤로 돌아다니는 그 유명한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이 더 플래닛입니다. 8연상 갔다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제지도 안 받고 있습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이건 정치권하고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기꾼들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차트 분석을 더 하고 싶은데 공지사항이 있어 차트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건 검색식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계속 실험 중입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힌트를 드리면 신고 거래량을 50봉 정도로 잡고 1, 2평이 60일 2평을 돌파하는 주가이동 돌파 조건을 하나 더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제일 고민입니다. 1일 거래량이나 1일 거래대금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하락장에서 잘 먹히는 수치가 있고 상승장에서 잘 먹히는 수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시청자들께서 각자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종목 추천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절대 종목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별 볼 일 없는 놈이지만 제가 혹시라도 명성을 얻으면 시세 조정으로 금감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동학개미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주식학교를 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전문 트레이더들과 함께 기업 탐방을 통해 어떤 우량한 기업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나서 SNS에 적극 홍보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추천하겠습니다. 기업 탐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전투개미란 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종목 상담은 해드리겠습니다. 단주 매매로 연습하시다가 계좌 복구가 절실한 분들이 있으시면 성실히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 대시세의 초입이라 생각되면 댓글 남겨주시면 소신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드는 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모멘텀의 강도를 파악하는데 많이 부족해서 시드의 한 2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는 식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청자께서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 말씀이 제 영상을 자꾸 보게 된다고 합니다. 공부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전에서 경험하시면서 아, 이 부분이 그 부분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시면 그 동영상을 다시 챙겨보시길 권합니다. 이런 피드백이 자꾸 쌓여야 제 기법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댓글은 되도록 최신 영상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열공하시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